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타인을 향한 비난은 자신을 드러낸다. 프리드리히 니체.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거나 어떤 일에든 섬세한 듯 보이지만 내실은 공포심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혹은 무슨 일이든 자신 이외의 사람이 관계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심 타인을 얕잡아 보는 까닭이기도 더하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쁘다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발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성격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제3자가 보면 추잡할 정도로 거센 비난에 나선 사람이 오히려 나쁜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열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렇게 심하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오늘이다. 소유에 집착하며 그것을 자기 소유만을 떠들어대고 자신을 보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당신의 정신마저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경계하라.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 사랑할 때에도 그리고 서로 다툴 때에도 두 사람 중 한쪽만이 더 고뇌하고 신경을 쓰게 된다. 물론 관계에서 완벽한 균형이란 있을 수 없지만 왜 더 사랑해 주지 못하는지, 왜 더 배려해 주지 못하는지 자기 고뇌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상대로 옥죄는 강요로 발전하게 된다. 이들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성급한 성격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나 상황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단편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감정이 파열을 일으키며 요동치고 지나친 말과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아주 평범한 일조차 심각한 일로 변하는 것이다. 번잡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왜 더 사랑해 주지 못하는지, 왜 더 배려해 주지 못하는지 이런 생각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까? 남녀 관계를 넘어 당신의 인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줄 씨앗이다. 성급했던 마음도 여유를 찾게 될 것이고 상대방 또한 감동하게 될 것이다. 성급한 감정은 분열을 일으키며 당신을 구속하고 당신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그 무언가가 쾌감 또는 불쾌감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한 다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불쾌감을 맛볼 때가 있다. 반대로 이렇게 했더니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며 쾌감을 맛보기도 한다. 이 같은 생각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건 자신은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는 그 같은 생각조차 없다면 어떨까? 벌어진 상황에 대한 불쾌감이 생길 여지 따위도 없을 것이다. 자신의 사람됨을 이야기하지 마라. 인품은 중요하다. 사람은 때때로 그 사람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에 찬동하기 때문이다. 인품은 무슨 까닭의 소인지 연출이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인품인지 아무리 떠벌려 사람들은 신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은 자신이 이룬 선행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을 신용하고 함께 하려 한다. 수다스러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신이 그에게 부담을 느낄 정도로 과하게 감사를 표했다며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감사의 인사, 작은 선물, 마음의 표시, 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감사의 진심에 의문을 품는 자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첨으로 확대하여 공격하는 자들도 있다. 여러분의 감사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게 되면 묘한 심적 상처를 받아 의기소침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의기소침해지는 배신, 이를 당신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무리 속에서 벗어나라. 감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로 당신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기에도 약속을 빈번히 어김은 물론 약속 일정을 수시로 바꾸며 당연한 듯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던 사람이 있는가 상습적으로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자들이다. 한편 불쾌한 감정을 당신에게 퍼붓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다를 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성, 본심 정체에 대하여 숨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말이 많다. 여러 사소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상대의 주의와 의식을 다른 곳으로 쏠리도록 하고 밝혀지기 두려워 숨기는 것에는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둔감함이 필요하다. 늘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 특히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상대의 어떤 행위나 사고의 동기를 이미 파악했을지라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일종의 거짓 둔감이 필요하다. 말은 가능한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상대를 소중한 사람인 양 대하되 결코 이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상대보다 둔한 감각을 가진 듯이 이것이 사교의 요령이며 사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을 멀리하라. 무엇을 위해 상대를 헐뜯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인가?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굳이 입을 더럽혀가며 목청 높일 것도 없다. 과장조차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 대하여 생리적 혐오를 가진 상대에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도리어 무례한 놈이라 여겨질 뿐이다. 반드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이러한 때에는 무리하게 애쓰지 않고 평소대로 담담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그들은 선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잘못이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시오패스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에게서 벗어나라. 가족의 직업이나 지위가 마치 자신의 것이냐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다니는 학교는 어떠한지, 키우는 반려견은 얼마나 영리한지, 옷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지어 도시의 아름다움까지 자신의 것이냥 뽐낸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양 행세한다. 이는 물질과 지식에 대한 추구가 아닌 집착이며 자신의 소유욕이 얼마나 기대 이하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과거와 미래 그리고 당신의 정신까지 소유하려 들 것이다. 내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타인에 대하여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라. 타인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 것. 타인을 평가하지도 말 것. 타인에 대한 소문도 입에 담지 말 것.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도 애당초 하지 말 것. 그 같은 상상이나 사고를 가급적 하지 말 것. 이 같은 것에 좋은 인간성의 상징이 있다. 단단하게도 부드럽게도 산다. 매 순간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살기 위해 애쓰지 마라.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어깨에 뻐근함이 가중될 뿐이다. 이성적 사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만을 고집한다면 만사가 힘겹고 점점 버티기조차 버거워질 것이다.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조금쯤은 부드러워져도 좋다. 억눌렸던 기분과 감정을 해방시키고 비이성적, 비합리적으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지내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본래의 인간성에 영향을 공급받고 삶의 활기를 북돋는 윤활유를 얻는다. 신뢰를 얻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타인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취해 있는 나르시스트이거나 자기애로 인해 자기인식이 상당히 안이해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타인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말로 자신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